안녕하세요 여러분, 네다시 파텍입니다. 2019년 말 일본 만화 시장에는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코믹스 연간 판매량 1위를 차지한 전설적인 소년 만화 원피스를 무찌르고 새롭게 1위를 차지한 만화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늘의 영상의 주제인 귀멸의 칼날입니다. 한국에서는 애니맥스에서 정식으로 방영을 했었죠. 저도 애니맥스에서 사촌동생과 같이 보고 있었는데 부모가 어휴 저런 거 보면 안 돼 하고 채널을 돌리시더라고요. 아니 본인은 김치 싸대기 막장 드라마 그렇게 좋아하면서 코믹스 연간 판매량 1위 애니메이션은 보면 안 되나요? 이 정도 인싸만 하면 우리 이제 당당하게 씹덕 소리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응 아니야 20더가 판매량 1위 그 자체도 대단하지만 특히 귀멸의 칼날이 1위를 했다는 건 대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귀멸의 칼날 단행본 판매량은 그동안 순위권 안에 들지 못했을 정도로 아쉬운 성적을 기록해왔기 때문이죠. 그랬던 귀멸의 칼날이 이제는 책이 없어서 중고책으로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심지어 서점에서 도둑질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쩌다 갑자기 이렇게 핫한 만화가 된 걸까요? 매력있는 캐릭터로 독자들의 마음을 모래반지 빵야빵야 해버린 만화. 10년간 왕좌의 자리를 지켰지만 이제는 타락해버린 원피스를 무찌른 정의의 만화. 애니메이션 제작진의 손은 무사할지 걱정되는 만화. 귀멸의 칼날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스포일러는 최대한 방지하였으니 안심하고 시청해주셔도 좋습니다. 귀멸의 칼날의 작가 고토게 코요하루는 안경 쓴 악어를 프로필로 쓰고 있기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악어 선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작가 굉장히 미스테리한 작가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으며 성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공개되지 않았죠. 귀여운 글씨체와 말투를 근거로 여자가 아닐까 하는 추측들이 많습니다만 남자건 여자건 만화만 재밌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인정? 나이는 만 31세로 생년월일은 1988년 5월 5일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지 않아 놀란 분들도 있을 텐데 귀멸의 칼날은 코요하루의 첫 번째 장편 만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장편이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죠. 원피스의 작가 오다 에이치로, 나루토의 작가 키시모토 마사시 또한 첫 번째 장편 만화가 대박을 터뜨린 케이스입니다. 얼핏 보면 고토게 코요하루가 재능충이어서 첫 번째 작품부터 빵 뜬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귀멸의 칼날이 그의 첫 번째 장편이자 동시에 마지막 장편이 될 뻔했거든요. 코요하루는 사냥이 과하면 사냥당한다라는 단편으로 제70회 점프 트레저 가작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수상 이후 연재를 위해 꾸준히 콘티를 제출했으나 편집부에서 매번 퇴짜를 놓음으로써 실패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었죠. 편집부의 이런 결정은 코요하루의 작품들이 소년 만화 잡지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편부터 주인공의 한쪽 팔과 눈이 없는 데다가 과묵한 성격이라 작품 내내 몇 마디 안 하거든요. 역대 히트를 친 소년 만화들을 보면 굉장히 밝고 건강한 사상을 가진 캐릭터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 속 코요하루는 2015년까지만 도전해보고 결과가 영 좋지 않으면 만화가를 그만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도전으로 사냥이 과하면 사냥당한다 단편을 수정해 소년 만화스러운 건강한 캐릭터로 주인공을 수정하고 학생들이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개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카마도 탄지로가 탄생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모습뿐만 아니라 잔혹한 묘사들도 줄었으며 지저분했던 그림체와 효과들도 대폭 수정함으로써 연재물은 점차 소년 만화스럽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 2016년 2월 15일 귀멸의 칼날은 드디어 소년 점프에 입성하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연재를 시작한 귀멸의 칼날은 일본의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주인공이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 혈귀를 퇴치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성장 모험 만화였습니다. 배경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귀칼은 왕도라고 불리는 정석적인 전개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깔끔하고 담백한 진행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식상하고 뻔하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 단점을 특유의 대사 센스와 속도감 있는 연출력으로 커버했고 무난하게 독자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합니다. 늘어지는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배틀로 넘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매끄러운데요. 그 과정 속에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등장시켰던 게 귀칼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일행의 캐릭터성이 뛰어나 여성 독자들의 관심 또한 한몸에 받죠. 제가 작년에 부산 코믹월드를 잠깐 구경 간 적이 있었는데 제니츠 코스프레가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주인공 일행뿐만 아니라 악역 캐릭터들도 매력적이었습니다. 무자는 짧은 등장이었지만 잔혹함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 그를 따르는 정예 집단 12개월의 등장과 함께 전투는 처절할 정도로 치열해졌죠. 악역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갖고 있어서 독자들은 악역에도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전개와 매력적인 캐릭터, 뛰어난 대사 센스 등 장점을 가진 귀칼은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으나 정작 다른 경쟁작들과 비교해봤을 때 단행본 판매량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권당 대략 15만 부에서 20만 부 정도의 판매를 기록했는데 소년점프의 인기작 치고는 조금 아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애매한 판매량 때문에 귀칼의 전개가 급격하게 빨라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2개월에 하연들이 한꺼번에 사망한 것도 그렇고 상영과 주의 대결이 순식간에 끝났던 것이 그 예로 거론되곤 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전개로 인해 귀칼은 완급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나치게 생략된 내용 때문에 내용을 따라가기 힘들다는 것인데요. 이야기를 더 풍부하게 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더불어 안정적이지 못한 작화 또한 귀칼의 단점이었습니다. 그림체가 옛날 만화스러워서 깔끔하지 못했고 첫 장편 연재이다 보니 표현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작가 본인이 작화 붕괴의 호흡을 쓴다고 할 정도니까 그림체를 중요시하는 독자들에게는 성에 차지 않았을 테죠. 그런데 이 모든 단점과 안 좋은 상황을 한 번에 뒤집어 버리는 강력한 신의 한 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귀멸의 칼날 애니화가 결정된 것이죠. 2019년 4월 귀멸의 칼날 애니메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인기작들에 비해 늦게 방영된 것은 아쉬웠지만 방영 이후 반응은 엄청났어요. 아주 그냥 뭐 원작의 단점이었던 칙칙하고 선이 지저분한 그림체는 애니화가 되면서 깔끔하고 보기 좋게 변했습니다. 저는 특히 색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니츠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밋밋했던 흑백에서 벗어나 애니에서는 특유의 캐릭터성이 살아나면서 더욱 입체적이고 개성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런 팝한 색감은 어린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고 무거웠던 원작의 분위기를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시대적 배경이 옛날이다 보니 어린 독자들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애니가 방영되면서 어린 독자들 또한 대거 유입하게 되죠. 원작의 그림체와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했던 독자들의 갈증 또한 한 번에 해소시켜준 애니화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야기의 완급 조절이 한층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보통 애니가 방영하면 원작의 연재 속도를 맞추기 위해 루즈하게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귀칼의 경우 원작 만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배경 설명이 들어간 애니의 진행이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짧게 대사로만 언급되던 장면들이 추가되었고 장면들 사이에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공간도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탄지로와 기우의 첫 만남을 들 수 있겠는데요. 만화에서는 단순히 기우의 등장으로 끝나는 부분이지만 애니에서는 슬픈 BGM과 함께 기우가 나타남으로써 혈기 사냥꾼이라는 존재의 등장이 신비롭게 연출되었고 탄지로와 네즈코의 눈물은 더 처절하게 느껴지는 장면으로 변했죠. 보다 자연스러운 진행과 깔끔한 작화는 원작의 거리감을 느끼던 독자들에게 딱이었습니다. 제 지인도 애니를 통해 입덕한 케이스인데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만화책을 봤다가 실망했다고 하더군요. 애니가 워낙 잘 만들어졌다 보니 원작을 봤을 때 원펀맨 리메이크와 오리지널만큼의 큰 괴리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전집 중의 호흡 표현 때문에 전투 장면이 밋밋했다고 하는데요. 애니를 보신 분들이라면 히노카미 카구라를 쓰는 최고의 명장면을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가도 히노카미 카구라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아 애니 제작사 방향에 절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여기서 귀칼 애니 제작사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미확인 비행물체 UFO 아니고 유포터블 아니고 유포테이블이라고 읽는 이 제작회사는 지금의 귀칼을 잇게 한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포테이블은 원래 게임 기반의 애니를 제작하던 곳으로 대표작으로는 페이트 시리즈가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이 유포테이블이 맡은 첫 번째 소년점프의 애니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소년점프와 유포테이블 모두 일종의 모험이었던 셈인데요. 그래서인지 더 공을 들여 귀칼의 세계관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요새 애니를 보면 2D뿐만 아니라 3D 표현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캐릭터들이 로봇같이 어색해져서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귀칼 애니는 3D 기법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여 전집 중의 호흡을 멋지게 표현하는 데 성공했죠. 애니가 성공적인 결실을 맺자 귀칼에 대한 관심은 전에 없이 뜨거웠습니다.
당연히 애니를 본 사람들은 뒷내용이 궁금해서 자연스럽게 원작 만화를 찾게 되었고, 덕분에 15만 부가량 팔리던 단행본이 권당 70만 부로 수직 상승하더니 2020년 1월에는 200만 부마저 돌파하게 됩니다. 총 판매량이 4천만 부 가량이라고 하니 어마어마한 수치죠. 데스노트나 헌터헌터, 진격의 거인 이후로 이렇게 단기간에 수직 상승한 판매량은 귀멸의 칼날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부진했던 단행본들의 판매량까지 상승함으로써 귀칼은 원피스를 제치고 2019년 오리콘 집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귀멸의 칼날은 성공적인 애니화에 힘입어 2010년도에 연재한 작품들 중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애니 1기가 종영하고 나서 연재 타이밍도 좋았는데요. 마침 원작 만화가 최종장을 향해 조금씩 달려가고 있었죠.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내용적인 언급은 자제할게요. 귀칼은 최종장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도 초반의 진행 속도와 긴장감을 그대로 유지했고, 각종 떡밥 회수들도 자연스러웠으며 단순한 파워 대결이 아닌 전략과 의지의 싸움이 전개되면서 파워 밸런스도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상당히 완성도 있는 진행인데 완결까지 깔끔하게 맺는다면 완벽하게 마무리될 듯하네요. 현재의 폭발적인 인기를 생각하면 편집부 측에서는 연재를 좀 더 이어나가길 바랄 테지만 작가의 성향으로 봤을 때 왠지 곧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칼의 흥행으로 귀칼의 게임이 개발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이벤트로는 극장판 애니메이션 개봉이 있습니다. 2020년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 편이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죠. 정확한 개봉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니메이션 이후의 내용을 다룬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애니 퀄리티가 좋았던 만큼 극장판으로 나오면 대체 어느 정도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제작사는 율포 테이블 그대로라고 하니까 믿을만 하겠습니다. 귀멸의 칼날은 분명 잘 만들어진 수작인 만큼 완결까지 부디 귀멸의 칼날다운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